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0.5%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국내 카드 사용액이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변동폭을 키우는 가운데 3주 만에 거래를 재개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2%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부양책 기대감에도 금리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 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 등 모두 8곳이 선정됐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입지별 청약 일정은 오는 4월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통신사나 금융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실손보험금과 안경구입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소식으로 첫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지속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시장 전망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0.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내린 뒤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물 경제 위축을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좀 지표를 보니까 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3.3% 줄어서 지난해 4월 마이너스 5.7% 이후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백화점 매출액도 14% 줄었고 20% 이상 증가율을 이어가던 온라인 매출액도 19.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둔화하는 등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지금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간밤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지금 무상감자 결정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풀렸고요. 포함해서 지금 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50포인트가량 하락한 3,090선, 코스닥은 12포인트가량 떨어진 96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항공은 오전 11시 25분 현재 1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초가인 18,000원 대비 2% 정도 오른 건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대2 무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됐지만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600원 떨어진 88,000원 선이고 현대차도 어제보다 9,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사실 감자 이후에는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대한항공과의 통합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과정은 아직까지는 순항 중인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6일 국민연금의 반대 속에서도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광 변경안을 통과한 데 이어서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8개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장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금리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8.95포인트 하락한 3991.52에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4.30% 내린 3795.54에, 나스닥 지수는 16.31포인트 내린 13,112.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등 서울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선정된 8곳 어디입니까?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입니다. 동작 흑석 2구역과 영등포 양평, 동대문 용두 등 8곳이 선정됐는데요. 재개발 후 가구 수가 4,700여 가구로 기존보다 3,000 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는데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관심 많으신 소식이죠. 3개 신도시의 청약 일정도 나왔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총 6만 2천 호 규모 사전 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선 이제 시행일이 4개월밖에 남았다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1.8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올랐는데요. 지수가 100을 넘기면 한 달 전보다 집값이 오르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43으로 한 달 전보다 4.9포인트 올랐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는 역대 최다 사망자가 나오면서 6시 이후 통행 금지라는 강경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WHO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중국 우한으로 향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소식들 차례차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513명이 나오면서 나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누적 713명으로 늘어났고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감염자도 총 80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세를 반영해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에 달할 거다 이런 통계도 있었다고요. 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9천만 명이 넘어 곧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하루 평균 16,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고 하죠. 네, 세계보건기구 국제조사팀이 코로나19 발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는데요. 중국 과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부터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또 새로 달라진 점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조회한 자료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면 환급액은 오는 3월 중순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다만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한 번에 30분으로 접속 시간을 제한합니다. 접속 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재접속해야 합니다. 네, 기본적인 운영 시간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달라진 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의료비와 월세, 기부금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안경 구입비가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 보험금도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행정안전부 등에 기부한 긴급 재난지원금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됐는데요. 특히 4월부터 7월까지는 소득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에서 80%로 확대 적용됩니다. 네, 더불어서 또 올해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민간 인증서로도 가능히 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옛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는 PC와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서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패스, 삼성패스 등을 PC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새해 통신사들의 5G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기존보다 30%씩 저렴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우선 SKT부터 보면 오늘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고요? 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언택트 요금제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때에만 적용되는 요금제로 기존의 5G 요금제보다 30% 더 저렴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G는 9GB 기준 월 38,000원입니다. 200GB는 52,000원, 데이터 무제한은 62,000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 드는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여서 요금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존의 약정이나 가족 결합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0월부터 시행한 유보신고제 승인을 받은 첫 요금제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네, LG유플러스도 오늘부터 온라인몰 유샵에서 유심 셀프 개통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12개월 동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휴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프 개통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엔 기존의 25% 선택 약정 할인과 별도로 유샵 전용 7%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데요. LTE 가입자의 경우 제휴 쿠폰과 7% 추가 할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중고폰과 수입 제품, 자급 제품만 유심 셀프 개통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안에 유샵에서 모든 기기를 구매하고 셀프 개통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1인 가구나 자급제폰을 구입한 알뜰폰족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계 이모저모 소식들을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삼성물산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패션업계 브랜드 구조조정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패션 사업에서도 유독 부진을 보이고 있는 롯데도 브랜드 정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만 사실 롯데그룹 내 패션 회사들도 역시나 코로나19 모피해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롯데 패션 전문 자회사 GFR이 해외 라이센스를 통해 운영하는 브랜드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독일 명품 브랜드 아이그너 전개를 조만간 아예 접을 예정인데요.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과 신세계 센텀시티, 현대 부산점을 시작으로 롯데 잠실과 현대 천호, 롯데 울산점까지 잇따라 매장을 뺐습니다. 현재 남은 롯데 강남점과 신세계 대구점도 이르면 상반기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롯데가 지난 2014년 포렌조와 아이그너, 겐조 등 한꺼번에 인수한 7개 브랜드 중 겐조와 솔럼버 노블파이어만 남기고 모두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이태리 핸드백 브랜드 훌라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사실 롯데 패션 전문 자회사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벌써 휘청이네요. 그렇습니다. 롯데 GFR은 롯데쇼핑 자회사인 NCF와 롯데백화점 패션 사업 부문을 통합한 패션 전문 회사인데요. 지난 2018년 출범 당시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신세계 출신 정준호 대표를 영입해서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확대 의지를 보였지만 2018년 매출 1,4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대에 그쳤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에 패션업계 1, 2위도 맥을 못 쳤던 만큼 롯데는 사정이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활발해진 해외 직구에 수익성이 악화한 해외 브랜드 사업을 하나 둘 정리하면서 사업 재정비를 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CJ그룹이 최근 사업 재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CJ대한통운도 현재 중국에서 계열사 CJ로킨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 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반면에 대한통운이 2015년에 인수했던 금호산업 지분 가치는 해마다 추락을 하면서 애물단지가 돼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우선 중국 내 물류회사 CJ로킨 매각이 좀 흥행할 분위기라고요. 네, 중국 내 냉장 물류 계열사인 CJ 로킨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중국 딩동닷컴, 택배사 SF 익스프레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등을 적격 예비 인수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로킨의 예상 거래 가격은 1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2015년 CJ 대한통운이 이 회사를 인수할 때 4,500억 원을 썼는데 예상대로라면 2배 이상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CJ 로킨은 중국 전역에 48개 거점과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 1,500여 개 도시를 잇는 광범위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또 희비가 갈린 소식도 있어요. 같은 해 지분 인수했던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됐죠. 네, CJ 대한통운은 2015년 12월 금호산업에 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그룹을 되찾는데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건데요.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지분 3.47% 가치는 매년 낮아져 현재는 당부 평가액이 80억 원이 됐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지분 가치가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때문에 사업 재편 중인 CJ그룹이 현재 시점에서 금호산업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도 또 매각하기도 애매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유통대기업인 신세계그룹 내에서 이마트와 신세계의 실적이 희비가 크게 갈렸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반면에 백화점과 면세점이 주력인 신세계는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총 매출액이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별도 기준 총 매출액은 15조 5,35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는데요. 이 사업부별로 따져보면 할인점 매출은 1.7%,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는 23.9%, 전문점도 15% 매출이 뛰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연매출로 15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이 좀 줄었을 것도 같은데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크게 뛰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이마트의 밀키트 판매는 전년 대비 105% 늘었습니다. 특히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의 경우에는 20% 넘는 매출 신장을 거뒀는데 코로나19로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두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노원구 월계점 등 전국 총 9개 점포에 대한 리뉴얼을 단행한 것도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반면에 지금 같은 그룹인 신세계는 좀 부진하다고요. 맞습니다. 잠정치이긴 한데 지난해 4분기 신세계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3% 하락할 것으로 유한타증권은 전망했습니다. 주력인 백화점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면세점도 142억 원 영업 적자로 이 흑자 전환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에 이 마진이 낮은 가전과 명품 위주로 잘 팔린 데다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 코로나19 재유행에 직격탄을 받은 게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기아자동차가 기아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리면서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해 1분기 안에 순수 전기차 모델인 CV를 내놓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긴 한데요. 마침내 이름에서 자동차를 뗐습니다. 네, 앞으로 기아차가 아닌 기아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사 로고도 이번에 새로 바꿨습니다. 붉은색 타원형 테두리를 없애고 이 알파벳 이름인 이 기아를 세련된 필기체로 표현했습니다. 기아의 새 브랜드 슬로건은 이 Movement that Inspires로 정했습니다. 기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삶의 영감과 여유를 선사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기아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기존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이 미래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서 새로운 전기차 출시 계획도 내놨는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프로젝트명 CV로 알려진 이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를 1분기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1회 충전 5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20분 미만의 고속 충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기아는 이번 CV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SUV 등 7개의 전기차 모델을 차례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을 2025년까지 6.6%로 끌어올리는 한편 2026년까지 연간 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카카오의 지도 앱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샜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정보가 노출됐다는 겁니까? 네, 카카오의 지도 앱 서비스 카카오 맵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 맵에서 즐겨찾기로 설정한 정보를 전체 공개로 해두면 다른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문제는 서비스 이용 중 본인이 제대로 인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맵에서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휴대전화 답판에 가려지는 데다가 기본 설정이 공개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의 집 주소는 물론 주변인들의 정보나 작전 부대 이름과 위치까지 공개된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중요 정보까지 이렇게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카카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불거지자 카카오는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기본값을 비공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전체 공개로 저장해뒀으니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다만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는 즐겨찾기 폴더 설정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하기로 하고 현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용자들은 폴더 기본 설정이 비공개로 되는데 기존에 서비스 이용하시던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바꿔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해.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이 뜨겁죠.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어떤 기업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중국 자동차 업계 시총 1위인 비아디가 있고요.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IT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가 니오 지분 16.2%를 보유한 2대 주주고요. 또 알리바바는 샤오펑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상하이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 합작사 즈지 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은 비아디와 차량 호출 서비스에 투입될 전기차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까지 전기차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경쟁이 활발할까요? 바로 친환경차 육성 정책 덕분인데요. 중국은 여기에 테슬라를 적극 끌어들였습니다. 즉, 자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절한 자극을 가할 매기를 불러들인 거죠. 세금 감면, 또 값싼 대출 등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은 테슬라는 현재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인 취향에 맞는 차를 개발할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요. 중국의 의도대로 자국 기업들이 1등 전기차의 핵심 기술을 모두 익힌 후에는 또 전기차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혼다 어코드와 아우디 폭스바겐 티구안 등 모두 14,000대가 기계 결함으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혼다 어코드 11,609대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경고 등이 오작동할 가능성 등이 나타나서 리콜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티구안 2.0 TDI 2,307대도 브레이크 페달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스카니아 코리아 그룹에서 판매한 2개 차종 218대와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판매한 에비에이터 83대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퇴진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샤오미 등 중국 9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사가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된다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를 적용받게 되고 미국의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금은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의 목표에 한참 모자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자산 매입 축소 여부는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축소 시작을 적극 고려하기 전에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이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져 중부지방과 충청도,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하겠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WHO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른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하다가 일요일에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미세먼지 농도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